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료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얘기할 때 꼽는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죠. 인구 감소, 예. 고령화, 네. 또 하나는 뭘까요? 두 가지는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네. 사실 한 가지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이 지역 소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 지진 징후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지진 징후가 뭐냐? 인구 자연 감소와 초고령 사회 임박, 지역 소멸 등 세 가지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인구 지진이 현실화할 경우에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고용층 부양 비용이 급증을 하고 지역별 또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만큼 정교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 인구 정책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꾸린 3기 인구정책 대책반이 과제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적응적 정책 대응 작업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라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출산율을 늘리기보다는 여성과 외국인 또 고령자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9월까지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축소 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는데 이번에 정책 방향을 바꿨거든요. 저출산 반전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과는 한 175도 정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게 이미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고요. 자, 앞선 1차 또 2차 TF에서는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또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같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감소가 더 가팔라지면서 이제는 추상적인 것만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은 나온 겁니다. 네. 우선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여성과 외국인, 특히 고령층의 고용을 늘리겠다. 이 점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우리 인구 가운데 5, 60대는 29%, 베이비붐 세대만 따져도 무려 710만 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수가 151만 명이니까 숫자만 보면 고령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2030년이면 노동인구 341만 명이 사라지게 되는데 인구 정책 과제 가운데 이 고령자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기존에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던 정책에서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자 생산 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같은데 네. 정작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정년 연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네. 기재부는 지금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는 이번 인구정책 TF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논의된 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60대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역시 좀 추상적인 내용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안 된 만큼 정부가 무턱대고 나서서 먼저 추진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청년층의 이 안정적인 일자리,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고령자 고용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계속 고용 제도입니다. 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를 하되 정년 연장이나 또 정년 폐지 같은 방안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임금을
낮출 수 있는 선택권, 그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제도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금 정부는 논의를 조금 더 지속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의 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2028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70만 명이나 줄어드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빨리 논의를 끝내야 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년 연장 문제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국가 정년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65세까지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서 이 연령이 쑥 올라간 겁니다. 고령 직원들은 65세 또는 70세 정년을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은 개인 사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이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과 영국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서 아예 이 정년 제도라는 걸 자체를 없앴습니다. 또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네. 초등학교 수업 시간 확대 아까 짚어주셨는데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나마 좀 구체적이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나온 안입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 가장 많이 꼽는 게 뭘까요? 첫째도 육아, 둘째도 육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육아입니다. 네.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 추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초등 정규 수업 시수가 연간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04시간보다 적습니다. 이걸 늘리려는 안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오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좀 더 맡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여유를 늘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지인 거죠. 하지만 제가 계속 이걸 검토한다라고 강조하는 게 논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부모 그리고 교육단체, 교육청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안심하고 민간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 서비스 정부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우선 줄어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우리나라에는 숙련 가능 인력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연간 소득, 또 기술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숙련 가능 인력 제도의 연간 쿼터를 2021년 1,250명에서 2025년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망 산업 분야를 지정해서 외국인 우수 인재는 바로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IT 산업 부문의 원격 근무자를 위한 체류 비자를 신설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회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인구 문제, 지금부터 미리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